이혜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 준비와 건설교통 업무에 수고 많으신 우리 증인과 담당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질의는 DRT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그 DRT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DRT 사업은 그 무진장 수용접경 대중교통체계 도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농어촌 지역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고려한 대중교통 서비스 시스템 도입이고, 버스 이용 수요가 낮은 마을에서 소형 승합차 또는 택시를 활용해서 그 교통 수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마을까지 직접 동네까지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뒤에 방청객들이 안 들린다고. 추진상 보면 이제 무진장 행복생활업권 수용자편 대중교통체계 도입 사업 신청을 이제 2015년 1월달에 해서 그 농림축산식품부 그 선도사업 선정으로 된 게 그 3월 24일. 그럼 이제 예산이 이제 확정된 게 5월 4일 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7월 2회 추경에 그 반영된 사업입니다. 예. 총 사업비가 12억 2,500만 원 되는 사업이고, 이제 무진장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으로 이제 6억 1,300만 원 되는 그 사업이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 이제 안성면과 분암면 일원에 그 11인승 봉고 차량을 이제 그 이용하는데 2시간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하면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마을 안길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죠? 예. 이 사업의 국비가 80% 정도 가까운 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도비 일부분 있고, 그 군비 있고.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나면 그 안성, 분암, 무진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버스 이용객들이. 사업이 이제 완료됐을 때 그 기도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 기존 벽진 노선의 그 버스, 무진장 여객이 다니던 그 버스를 이제 소형 승합차로 해서 이제 어쩌면 당분간 같이 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변경돼서 이 승합차만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성 쪽과 분암 쪽은 주민들이 그 필요할 때 시간 미리 예약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 편의력은 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노선버스는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 그 시간 못 받았을 때는 미리 사전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안성면 가서 무주로 오겠다. 그러면 안성면까지 그 마을서 운행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 편익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연도 주민 그 어린들에게 굉장히 그 용이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운영비, 차량 구입비, 인건비까지 80%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터미널 추진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터미널 2014년도에 집행된 예산액이 얼마 되죠? 4억 2,40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 14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의 예산 편성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4억 원을 요구했었어요. 그죠? 아니요. 보조 사업을 해서 3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예? 보조금을 해서 3억 5천. 보조금으로? 예.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얼마요? 3억 5천이요. 아닙니다. 2013년 예산.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래 2014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년도요? 예.
2014년도 그- 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 삭감 조서입니다. 이게 보면 4억을 요구를 했는데 5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 조사 맞죠? 수정 예산에. 잠깐만요. 이 자료를 하나 갖다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잠깐만요. 이거 증인 삭감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 예산 삭감 조서 이기 이게 잘못됐습니까? 예. 이게 공식 문서인데 이게 제가 맞지요? 확인 못했는데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4억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4억 6에서 5천만 감되고 예. 3억 삭감 5천에 사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잖아요. 근데 삭감 그 내용 보면은 재정 수요 및 재정 형편 감안 예산을 절감해라 해서 이제 5천만 원을 감액시킨 것 그랬죠. 같습니다. 예. 자, 삭감 사유가 재정 수요 및 재정 형편 감안해서 예산 절감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예산안 설명 시 사업개혁과 2014년 예산 집행하고 난 지금 사업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 안 현재 됐으면 현재 정산해서 보니까요. 그 소변기 칸막이하고 냉난방기에서 실제 변동사항이 없고요. 또 보니까 그 소방공사에서 보험 가액 변동을 해갖고 12만 1,900원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통신공사에서 이제 보험 정산하면서 증인 본의원이 질의한 건 예. 예산안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의회 예산안 자료를 설명한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예. 그 자료하고 계획하고 그 집행 결과에 대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보면 이 당시에는 그 예산안 설명시에 보면 그 2층 사무실 신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2014년 공정별 추진예금 이 사업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그건데. 그럴 때는 실측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의회에 제출한 거 보면 2층 그 사무실 신축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원칙적으로는 이제 의회에서 그 예산안 설명 자료로 제출했을 때 의회 의결해 준 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대로는 맞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쪽 의회 의결대로 집행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대략 2천만 원 이상은 군에서 위탁 입찰을 봐서 해줬고요. 예. 2천만 이하는 사업주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주가 수의계약을 예, 했습니다. 2천만 이하는. 2천만 원 이하. 예. 그 2천만 원 이상은 우리 군에서 군에서 위탁 위탁해서 입찰해서 군에서. 통배줄 거예요.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증인께 말씀드리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 예. 됩니다. 여기 증인 선서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사업비 지금 집행액을 말합니다. 2014년도 총사업비 4억 3,750만 원 중 보조금이 3억 5천 맞죠? 예. 예. 여기 시책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잠깐 답변하기 전에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안 되나요, 제가? 물어봐. 앞쪽에 있어요. 화면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에 확인. 그 재정보존금 배분 결정 및 송금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시책 보존 재정보존금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단 우리 안성 터미널만 아니고 그 무주군을 포함한 8개 시군에 이렇게 그 지원을 합니다. 도 예산으로. 그래 보면 이제 남원시 같은 경우 그 도비 40%, 군비 40%, 차부담 20%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지원하고 2014년도입니다. 재정보조금 배정 그 송금 내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진안군 같은 경우 이제 9천만 원, 도비 40% 3,600, 군비 40% 3,600 차부담. 이제 무주군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예산액이 많습니다. 무주군 1원 해가지고 어느 그 터미널을 지정한 건 아니에요. 무주군 1원 해가지고 그 1억 4천만 원인데 도비가 5,600, 예, 군비가 5,600, 차부담 2,600. 이래서 거점 그 임실군이 5천만 원, 순창군이 7,500, 고창군, 그 부안군에서 도비를 40%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예. 재정보존금을 신청할 때는 당초 이 사업계획을 올리죠, 그죠? 도에다가. 그죠.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 당초에는 1억 4천을 가지고 군비 5,600, 도비 5,600, 자부담 2,800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이 금액도 실은 다른 그 터미널보다도 배가 되는 그런 그 예산입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시책 추진 사업으로 터미널 사업에 도비 40% 이렇게 그 시책 추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 80%를 지원하는 건 좀 군비 절약 차원에서 좀 군비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 현재 그 2014년도 같은 경우도 그 터미널 개소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도비를 이제 최소 확보하려고 해서 이제 5,600 정도 이제 도비가 재정보전금 지원 받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는 이렇게 1억 4천 가지고 안성 터미널에 지원하겠다고 재정보조금을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그 비율대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한 것 했잖아요.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군비를 2억 1천만 원을 더 추가한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제 사업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드니까 그렇지, 추가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해서. 이제 군비가 좀 추가됐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본연이 판단할 때는 가용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그 도비로 이렇게 시책 추진 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 40%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 추진하는 게 그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액 사업이고 좀 규모가 적다면은 그 뭐 45% 좀 받아서 하고 차단 붙이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 안성 터미널 같은 경우는 오래된 한 30년 이상 건물이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군에서 공익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안성터미널 현재 진입로가 그 개인 사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부터 해결돼야 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당초에는 아마 그 터미널 사업자가 그 터미널 신축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군에 기부 체납을 했어야 할 사항인데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아마 도로만 개설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터미널 소유자 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뭐 경매도 되고 뭐 다 팔다 보니까 다 이제 예, 그런 됐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현재를 됐고, 놓고 보면. 그래서 현재 사업 입장에서 현재 추진할 때. 입구 쪽하고 이제 중간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노선이 도시계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 사업을 해서 아마 그 미보상된 부분들은 보상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선 연장을 해갖고 아마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연이 왜 이런 그 질의를 하냐면 그 본연이 그 확인하기로는 그 몇 년 전에 진입로를 그 막아서 그 지금 임대료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군비를 이렇게 공공 목적 수행을 위해서 지원하였는데 그 사유지 주장으로 진입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예산 낭비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도시도로 이제 사업을 해서 아마 해소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아니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 언제든지 사유주 주장으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장한다고 한다고 하면 또 그런 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진입로를 막아갖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네. 우리 증인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는 그 터미널 사업 지원하기 전에 우선 과제로 진입로는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반 주택 허가를 내는데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뭡니까? 진입로잖아요, 진입로. 예. 그래서 본연은 그 터미널 사업도 우리 그 어르신들, 서민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께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선은 사업 추진하기 전에 진입로 확보 이 부분이 우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합니다. 예, 저도 예. 그 동감합니다. 그러고 바로 그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미널 지원 사업은 그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보면 제4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제36조와 36조에서 49조에 이제 의거해서 그 지원 근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 근거에서 2층 100평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그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이 군수 결제까지 다 난 건데 최근에 그 6월 25일 날 이렇게 결제된 부분인데 2층에 100평을 이렇게 330제곱미터 100평을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그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100평을 증축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현재 본연이 판단할 때는 시설 보수 내지는 시설 보수 다 시군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증축이 가능합니까? 건물 100평을 이제 시설 확충이다 보니까요. 뭐 시설 왜냐하면 터미널 부지가 적을 때는 좀 확장도 하고 그럼 2층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건물을 예. 그렇게 됐을 때 건물을 100평을 이렇게 지어주는 건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안 보여집니까? 실은 이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터미널 자체 운영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적자들을 좀 보전해주고 그 방법은 제가 차후에 예.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그런- 제시는 제가 그냥 제 개인의 대안이 아니고 연구 결과에 의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5년도 안성터미널 1회 추경 예산 편성의 그 보조금이 3억 8,200만 원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4억 5천만 원이죠. 그 재원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5천에 대한. 도비 2천만 원, 군비 3억 6,250만 원, 자부담 6,750만 원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2015년도 지금 이 4억 5천만 원 15% 정도 됩니다. 15.1%로 예. 이렇게 그저 예산서에 지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이 얼마였었죠? 20%였습니다. 20%였죠. 행정에서 이렇게 일괄성이 없이 자부담 비율을, 자, 2014년도에는 20%, 2015년도에는 15.1%. 좀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부담 결정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14년도 이제 20%였고 금년도 이제 15.1% 됐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당초에 이제 그 현재 사업자가 그 100%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안 된다. 본인도 자담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좀 감안해서 15%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5% 좀 감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조 똑같이 하시는 건 좋은데, 제조례나 도조례나 그 자담 비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아, 자부담 비율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재정법 32조 2,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에 보면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제4호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재원 부담이 자부담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부담률을 결정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시죠? 그 보조금 심의는 그 이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그 그 통계 부분은 목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증을 하고 하게 했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저희는 아마 이 부분만 통계목별로 그 답변하세요.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조 사업은 목표를 했고 자체 사업은 이제 세 목표까지 그 사업 개요까지 설명해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좀 누구 좀 도움 좀 주세요. 거기 이제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 법제처에서 출력한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최근에. 아니, 안 돼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있죠. 자부담 재원 부담률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회를 이렇게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천천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내용 보니까 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 결정할 때 이제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결정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괄성 없게 사람 자칫 이런 규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사람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보조금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럼 보조금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데 지방재정법 위반하신 건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증인께서는 그 숙지를 못하면은 그 담당한테 행정자치부 관리 예규에 이제 보조 사업에서는 이제 예규는 예. 법 아래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딱 정하고 있는 어떤 그 외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없질 않습니까? 예외 규정이 있냐고요, 거기에. 여기 이제 지방재정법 32조 제2 3항 제1호에 따르면 이제 지방보조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회 편성 일정 그 보조금 과목별로 세목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조가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해서 아마 작년 추경 때 이 사업이 심의를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지금 잘못 설명하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확히 예외 규정 없이 재원 부담을 할 때, 자부담률을 부담할 때 그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딱 돼 있는데 딱 돼 있잖아요. 어떤 때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 예산 편성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관련 조례를 제출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재원 부담을 할 때, 자부담률을 결정할 때 그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법을 아주 이번에 개정됐는데 그 아주 잘 제정된 것 같아요. 저 이현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저 이제 그 제출한 것을 좀 숙제 좀 할 겸 해서 점심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중시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의원님들. 자,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훈이 대성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그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인께서 이제 교통 건설과에 그 과장으로 임해서 교육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과장님도 계시고 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 증인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명확한 그 업무 추진에 대한 과정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실무 관계자들, 전 실무 관계자들을 좀 이렇게 증인 채택을 해서 물어보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감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현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연 의원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의 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그 심의는 이제 목별로 통과됐고요. 단지 이제 거기에 목별로 해서 그 보조금 심의를 이제 목록이 작성이 돼 있었고 목별로 하라는 통계목별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행정부 예규 규정에 있고요. 그 지뢰신 결과 보면은
그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원의 심의 범위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 경상보조, 광역별 규모, 그러니까 보조사업 유형별 지원부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순수한 군비로 지원했을 때 5%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순수한 군비요? 예. 자체 사업일 때. 그렇게 관리 기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요. 그 조례, 우리 무주군 그 보조금 관련된 조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금년도 3월 달에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침이요? 예. 순서 자체 예산일 경우 지침을 언제 만들었어요? 3월 달에요. 법 개정되는 걸 봐서 3월 달에 아마 그 지침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는 그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주군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본연이 이 무주군 그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확인한 바로는 그런 재원 부담 비율에 대해서 그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예. 그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국고 보조 사업이라든지 예. 그 기부금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그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리고 이 법에서 지방재정법 그 32조 2의 사망의 재원 비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규정으로 내고 어떤 그 지침으로 인해서 이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그 해석하시는 법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법이 돼 있지만은 거기에서 세부적인 기준들은 그럼 얘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에서 예. 어떤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가능한 거지 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왜 그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듭니까? 법에 다 아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예. 규정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행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법에서 이임했을 때 조례나 그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지 법에도 없는 걸 갖다 지침해서 만듭니까? 의원님, 예. 그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그런 사항을 부처 얘기로 법에서 정해 있습니다. 이임된 법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법에 없는 걸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얘기로 해서요, 각 부처에서 그 세부 사항들 시행할 수 있게 예규를 만듭니다. 그걸 다 그런 사항들을 법으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 기준이 있고 그 기준 맞춰서 그 지자체 시행할 때는 그 관리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좀 주세요. 저도 뭐 서로 공유를 해야 되니까 예. 관련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지금. 지금 보조금 심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과목별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예. 그 과목별 그 심의안 그 언제 했습니까? 이 과목별 심의는 보조금 심의는 자료 좀 주세요. 그 의원님, 그 지방자정법에 관련된 것은 기획실장이 숙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증인을 채택해서 한번 정확한 법률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어때요?
이 통계목별로 해가지고 이게 그 자부담 비율이 정해집니까? 통계목별로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이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네. 보조 비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당한 것도 그 본의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과목별로 보조금 재원 부담을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뭐하는데 보조금 심의해서 이번에 안성의 저온 창고 가지고 보조 비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가지고 보조금 심의해서 의견 제시를 했지요. 그래 조정이 됐지요. 그러면 과목별로 하면 언제 그 보조금 심의해서 재원별로 자부담 부분을 갖다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보조금이 시도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별로 이렇게 이 법의 취지는 본연이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뭔가는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안성터미널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는 20%, 또 2015년에는 15.1%, 그리고 다른 농업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좋은 창고를 놓고 40%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갖다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과목별로 심의를 하면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단위별로 사업을.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 하지요. 예. 근데 이게 자체 사업 아닙니까? 보조 사업이 들어가 있죠.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요? 예. 좀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도비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도비 2천만 원이 언제에 대해서 4시 공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획장께서 좀 이렇게 조력을 주십시오. 주는 것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저장고 같은 경우도 산림청에서 내려온 보조사업하고 이게 틀립니다, 이게. 보조사업비가. 자율 부담이.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차피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네, 그렇게 하셔요. 네, 스택해서 해도 됩니다.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하자고요. 아니, 지금 자리를 잠깐 바꿔서. 제가 지방재정법이 이제 작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5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저희들은 15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 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5년도 본예산은 그냥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제1회 추경 시에는 처음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순군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순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보조율이라든지 보조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의를 했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전 시군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법령상에는 지방재정법 32조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을 이제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행자부에서도 명확하게 국비는 내시가 될 때 사업자가 정해지고 이렇게 보조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국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방비라 하면 시도비나 군비가 지방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행자부의 타 시군에서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답변을 올려놓은 걸 보면 조금 전에 그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이 자료 갖고 계신 바와 같이 그렇게만 유권 해석을 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 추경 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통계 목별로만 그 예규에 의해서 통계 목별로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부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고창군하고 우리 무주군만 그나마도 통계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그 외 시군 지역은 그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국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방금 그 건설과장님이 뭐 읽어주신 대로 그런 걸로 이렇게 그 질의 신문은 답변이 되어 있고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안성 공영터미널 버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율에 대해서 심의를 했냐 안 했냐, 이건 명확하게 제가 여기서 밝히지만 보조율에 대해서는 심의는 안 했습니다. 네. 다만 통계 목별로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다만 답변됐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심의를 다 했다. 예. 실장, 증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그 재원 부담률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다. 예, 증인 맞죠? 안성 공영버스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심의를 안 했죠.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한 건 인정하신 거죠?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저한테 이제 그 답변을 그러면 듣고 싶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안 한 게 맞죠?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심의 안 네, 심의를 안 했습니다. 예. 다음은 2015년도 안성터미널 지원 사업 중에 방범대 신축 사업이 있는데, 2015년도 7월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걸로 본연이 그 사진도 그 사진인데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선집행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 김정수 증인 답변해 주시죠. 선집행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도비보조 2천만 원 갖고 택시 쉼터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는 단지 이제 어떤 사업이에요? 2014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을 해서 2014년도에 예, 안성터미널 택시 쉼터 조성 사업. 안성터미널 쉼터 조성 사업. 택시 쉼터 조성 사업. 택시 쉼터 조성 사업 2천만 원입니다. 도비였습니까? 예, 도비입니다. 예. 도비로 왔기 때문에 명시를 시켜서 금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이 과목이 그럼 어떤 그 예산 과목이 뭡니까? 교통행정 개선, 운수업체 보조,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 민간자원분 지원, 민간자원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연이 그 민간 단체 보조로 이렇게 그 자료가 있는데요. 민간 단체 하면 어디를 말할 수 있죠? 방범대 단체 아닙니까? 방범대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은요. 이 사업이 2014년도 예산으로 한 게 맞다고요? 예. 그러면 2015년도에 방범대 신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터미널 보조 리모델링 사업에 증축 사업에 이제 일부 2천만 방문의 사무실이 2천만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그 상황이지, 이런 방문 사무실. 초에 도비 2천만 원에 대해서 본연이 그 확인을 했습니다. 예. 했을 때 이 2천만 원 도비는 방범대 신축으로 그 내려준 사업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 증인, 그 사업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는데, 4년도에 그 2천만 원을 그 택시 쉼터로 그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고, 방범 초소 같은 경우는 5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아마 그 책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5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면 지금 방범 초소 그 새끼가 그 지금 뭡니까 그 간판이 붙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로가 말씀하시죠. 그러면 도비 2천만 원 두 번이 내시됐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그 2천만 원 돼 있었고요. 그러면 그 금년도에 2천만 원. 재정보증금 그 5,600만 원 말고요. 예. 그거 별개 사업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 2천만 원 이제 터미널 그 개부 사업에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그러면 2015년도 도비 2천만 원은 어떤 몫으로 이렇게 지원된 겁니까? 그게 그러면 방범대 신축으로 지원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내용 보면은요, 그 안성공영터미널 현재 와서 부대 시설을 해갖고 그 승강자 차 들어오면 그 디딤대 있죠, 받침 차 들어오고 이제 사람 내리는 부분 거기에 2천만 원 쓰라고 이렇게 보조된 상황입니다. 15년도에는. 그러면 안성터미널 현대화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15년도는 그렇고요. 2천만 15년도. 원이. 그다음에 작년도 2천만 원 온 것은 그 터미널 택시 쉼터 조성 사업을 해서 2천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 때문에 예. 도비 2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단일 사업이다. 또 아니면 터미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다. 자꾸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아니요. 금년도 사업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터미널 그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작년도 2천만 원 그 택시 쉼터는 별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는. 예,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TV 그 SBS 방송에서 반영된 부분인데 좀 화면을 더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맨 밑에 도 예산과장이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석 선배 의원님 답변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조금 심의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에 SBS 지금 하은호 기자입니까? 그 뉴스에서 도의 예산과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 화면에 나왔지만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 보조금에 주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모든 게 우리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업무에 이렇게 참고를 하고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예산과장이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도 예산과장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 지방비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지방비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비나 시비 군비를 지방비라고 하죠. 정의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국고 보조 사업은 제외 대상이 있어요. 심의의 제외 대상이 뭐냐면 국고 보조 사업은
보조금 심의에 제외가 됩니다. 근데 지방비를, 지방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도비도 지방비에 포함되므로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다 해석을, 본연도 확인했어요. 법제처 법령 담당하는 그 담당자한테, 주무관한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실장께서는 도비 2천만 원이 있어서 보조금 심의에 제외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심의를 했다니까요, 저희들은.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7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통계 목상으로는 심의를 했는데 다만 사업별 개별 심의는 않고 통계목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심의를 했다. 이 법을 JTB 하원호 기자가 취재를 할 때 예. 도예산과장 할 때 물어볼 때 도예산과장께서는 당연히 심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무주군이 심의를 했냐 안 했냐 이걸 갖다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 내용을 보면 심의를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도예산과장은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통계 목상으로 편성 지침에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할 때도 법령이나 이런 게 그런데 정해놓고 이걸 광범위하게 해석할 때는 행자부나 각 부처에서 예규나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증인, 통계목별로 심의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완칙과 이걸 갖다 준수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법령에서부터 어떠한 사업을 갖다 보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어떻게 명시를 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뚜렷한 법령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32조의 2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 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4호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는. 예. 돼 있는데 이 법령 해석을 법령을 해석을 이렇게 증인 자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제 자의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외 규정이.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14개 시군,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지만 14개 시군 중에서도 증인 잠깐만요. 이 법을 만든 취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보조금이 제대로 어떤 특혜나 또 조금 전에 보조 비율까지도 이렇게 심의를 받도록 한 게 세부적으로 한 게 뭡니까? 물론 법령에서 그렇게 정해놨지만 이게 이제 처음 제도가 시행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고창군하고 우리 부주군은 그래도 통계 목별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계 목별로 우리는 심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재정법 32조 2 제4항에서 보면 이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 보조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공모 절차로 하는 것은 이제 제외된다 하고 이런 예규에 의해서 공모 절차에서는 근데 공모가 아니잖아요, 이건. 자꾸 그런 규정이 그러니까 재원 안성 터미널에 대해서 재원 부담률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지만 그 자체를 놓고 통계 목별 과목별로 심의는 했다. 저는 그 얘기죠. 본연이 이 법을 지금 금년도 작년 2014년도 6월 28일인가요? 공포를 해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 법을 이렇게 만든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이제 목적이 다 있겠죠. 이제 목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지방보조사업이 이렇게 이제 너무 남발이 되고 뭐하고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좀 이렇게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보조사업을 하는데 이제 1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이 재정법을 적용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특정한 사업을 놓고 3년 동안 지원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서 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여기서 그 다른 의원들도 그 감사 질의가 있을 테고 제가 너무 장시간 그 사안을 가지고 그 소비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정확히 그 중앙부처의 그 법규체나 그 질의의 신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의 신 법제처하고 행자부하고 두 군데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미 그 존경하는 그 이대석 선배 의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방재정법 32조의 9에 보면 재산 처분에 제한해가지고 제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담보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자치단체장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승인이 없었고요. 그 잘못된 사항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승인 없이 담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는 예, 담보 제공이 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담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32조 9의 재산 처분에 제한에 대해 그 규정에 위반된 건 맞죠? 그 사항에서는 이제 사업이 아니, 완료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요. 사후에 얼마를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걸 인지해서 행정처분해서 빨리 변제해라. 그래서 10월 달에 변제가 다 어렸습니다. 어쨌든 위반한 건 맞죠? 그죠? 그쵸?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확인 못한 사항이니까요. 예. 자, 다음은 안성 터미널 그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으셨죠, 그죠?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금년도 5월 초순경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5월 초에 예. 신청서를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예,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무주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18조 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거부받은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호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있으면 조력을 해줘서 그 증인께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받고요. 예? 그 사업계획서는 받았는데, 예. 의원님께 말씀하신 그 사업자, 예. 그의 부채 상태는, 재산 상태는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서를 받으면서 우리 조례로 되어 있듯이 그 사업자에 대한 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첨부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럼 조례 위반하는 게 맞죠? 예, 예. 정확히 답변하세요. 예.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신청서를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많은 이외에도 위반 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본의원이 좀 더 깊이 있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건 안성 터미널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경찰의 수사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가져갔다고 그래가지고, 원본을. 예, 지금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원본을 가져갔습니까? 보통 4번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에서는 잘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있는 홀더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아무튼 그 자료가, 예. 어떤
그 분실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달라 그러면 4번으로 이렇게 줘야지 원본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그 많은 규정과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려는데 사업 추진 1년 전에 건물 1억 5천에 취득한 건물에 7억 3,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아마 사업 그 터미널 이제 인수하면서 그 융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받은 사항이고 단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재산 평가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증인, 예. 본연이 질의한 요지는 건물, 지금 등기부등산 건물 1억 5천에 1년 전엔 1년여 좀 정확한 기간 아니지만 1년여 정도 기간에 1억 5천에 취득했는데 여기에 7억 3,2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는 또 2층을 100평을 짓는 100평 330제곱미터 그 맞죠? 사업계획. 예. 예? 100평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특혜 소지 있고 개인의 재산 증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이 잘 활성화되고 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터미널이라는 게 그 사업주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차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성이 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도에서도 시책 추진 예. 그 현재 보조금을 상태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좀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을 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 터미널에다가 이제 주민들 뭐 휴식 공간도 되고 편의시설 좀 해서 사업주가 좀 이제 쉽게 이런 얘기하면 뭐 안 되겠지만 뭐 임대 수입이라도 올려서 그 터미널 운영의 차익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이 아마 환영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여 전에 건물 1억 5천에 이렇게 취득한 그에다가 7억 3,2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 본연이 판단할 때는 보는 시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 틀렸으면 제가 또 제 말이 다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연이 느껴집니다. 차라리 2013년대 설전 터미널 사업 추진했듯이 자산 취득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쉽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터미널 폐업된 지 꽤 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갖고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인데 이 안성 같은 경우는 그 전 소유자가 한 1년 정도 그 아마 폐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그 2014년도에 인수해서 지금 더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 소유자가 이제 매입을 해갖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좀 행정 지원을 받아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찾자 해서 이제 아마 1층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왔고 또 2층에 이제 증축하는 100평 정도 증축하는 그 계획을 금년대 아마 요구를 한 상입니다. 우리가 2013년대 우리 설천 그 터미널을 보면 그 사업비 9억 8천여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토지 매입관대 건축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죠. 설천 터미널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그 위탁을 안 받아요. 위탁하고 싶어도 이임해서 관리하고 싶은데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운영하는 게 그 공공근로 함령을 해서 청소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매표도 안 되고. 지금 제가 그 5대 때였을 것 같습니다. 5대 때 영동군도 지금 터미널 자체가 어려워서 이제 용산 한쪽 그 시내에서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아마 회의록도 나와 있을 거예요. 무주 읍내 터미널도 경영난에 어려워서
그 영동군은 이미 기간제를 둬가지고 매표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영동군, 우리 이제 증인도 계시지만 영동군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읍도 그렇게 좀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말았는데 아마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대안을 한 본연이 그 대안을 제시할 건데 그런 방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본연이 이제 자산세적으로 이렇게 그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본연이 그 보조금 관련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터미널 사업자로부터 그 혹시 터미널 문 닫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그럼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각춘 우리 증인 답변해 보시고. 예. 교통노사 박구춘입니다. 사업주가 이제 적자가 지도적으로 누차 그 적자가 이제 누적이 증폭이 되니까 그는 운영상 어려우니까 문을 닫을 수도 생각은 해본 적이 있다. 아니 군청으로 담당자를 우리 박각춘 기자를 만나러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문 닫는다 이럴 것 같으면. 네, 뭐 직접적으로 뭐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안 했고 단지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계획대로 그 7억 3,200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한 8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100평에 대한 2층의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놓고 그 유지 관리하려면 그 비용도 이제 2, 3년 지나면 또 노후화되고 이렇게 돼서 또 유지관리 비용 또 지원 요구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이 2층이 100평이고 1층이 있고 엄청난 유지관리 비용이 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 판단해 봤을 때 어떤 불만이 있으면 문을 닫는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자산치적으로 설쳤는 것 같이 이렇게 그 공공권료를 준다는데 그리고 단일 요금제가 이제 시행됐잖아요, 저희들. 그래서 매표에 크게 그 어떤 필요성이 지금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1,000원짜리 하나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튼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검토를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안성 터미널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간제 근로자를 제가 못 믿을 문제가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할 수도 없고 보통 2교대, 3교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3명 정도 필요하겠죠. 3교대 한다면은. 그런 인건비나 그런 운영비. 혼자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 하기가.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안 되신다고. 근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에 이제 지방 언론에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보조사업자가 중앙에서 특별교부서를 가져오는데 그 많은 역할이 있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게 이게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예. 전혀 그러면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런 적 못 들었습니다. 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본연이 유가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중앙에서 보조금 특별교부서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죠. 못 들었죠. 예.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BF 인증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 박각춘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고 계세요? 예. 이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신청을 하셨나요? 우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범 사업, 공모 사업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그 추진하는 것도 그 군비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향후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골 여건상 예. 그 부분이 시스템 부분이
아직 타당성이 조금 맞지 않나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늘 우리가 이제 예산 타령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무주군은 인근 저희들 산업구조하고 비슷한 마찬가지지만 가용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그런 국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국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공모 사업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왕이면 저희들 군비를 전략하고 국비 공모 사업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문제가, 면 단위에 있는 터미널 문제가 저희 무주군 안성면만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죠. 우리 김정석 증인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운기 박사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 박사께서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어촌의 이제 인구 감소와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에 있는 터미널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면 단위에 있는 터미널은 시내 버스 정류소 정도 아니면 간이 터미널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군청 소재지는 세 단계로 분류를 했어요. 면 소재지는 터미널, 군청 소재지는 터미널, 시내 시청이 있는 터미널. 군청 소재지에 입지한 터미널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판매, 업무 시설을 갖춘 복합 용도 시설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시청 소재지에 입지한 그 터미널은 현이치 또는 외곽의 이전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복합 용도 시설로 이렇게 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전문가가 연구를 했어요. 이게 단 우리 안성만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정수 증인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연구 보고서 갖고 계시면 저희가 네. 끝난 다음에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 본의원이 이 안성터미널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참 본의 아니게 어떤 갈등으로 좀 비춰진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사안의 이제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 또 직접적인 우리 안성 면민들께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 혈세가 적소적소에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은 균형 있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방송인 송석기 아나운서가 TV 방송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선서의 말 중에 시공여사, 이 말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공여사, 공공재산도 내 것처럼 맡겨 쓰는 사람이 훌륭한 목민과라는 말처럼 그 소중한 혈세가 적소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들을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도 부족한 점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